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지금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오히려 검찰 수사를 편파적일 뿐 아니라 상상과 추측이라고 폄하했기 때문인데요. 행정부의 수상이 행정부 소속 기관의 행위를 부정하는 일종의 자기 부정 행위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거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구체적 증거가 공개될 경우에는 촛불은 횃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총리 지명이 먼저다, 아니다 탄핵이 먼저다 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니 정말 기댈 곳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유지를 위해 우리 국민들만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어제 탈당했죠? 네, 과연 이제 그 비주류의 그 추가 혹은 그 동반 탈당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 이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와 그 김용태 의원이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그리고 이 친박계 당 지도부의 그 사퇴 거부를 비판하면서 이제 그 탈당을 선언을 했죠. 이에 따라서 그 새누리당 소속 그 광역단체장은 6명에서 그 5명으로 줄었고요.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 그 소속 의원도 128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야권의 그러자면은 그 탄핵 결의안 탄핵 의결 정력수는 한 명 더 이제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탈당 사유가 뭐 두 사람이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남경필 지사 어제 그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헌법 가치를 파기하고 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그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정당다움을 잃어버렸다. 내가 새누리당의 그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이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그 탈당의 편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그 새로운 세력 그리고 그 새로운 정치 쪽에 그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김용태 의원 또한 이 국민은 그 대통령과 그 새누리당의 그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이 처벌을 기다려도 그 모자랄 판인데 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그 기고만장하고 있다면서 이제 그 탈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박 대통령의 그 탄핵 추진을 위해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그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근데 지금 말이에요. 이게 물론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하고 최경환 의원이 만나고 정진석 원내대표하고도 만나고 뭐 이랬다는 보도가 있죠.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새누리당 그 주류와 그 비리주의 그 자장격인 이 최경환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최근 그 연쇄 회동을 가졌다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당수습 방안을 놓고 그 의견을 교환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와 그 최경환 의원은 그 정진석 원내대표와도 함께 이제 그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조기 전당대 그 실시와 비대위 체계 전환에 대한 그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 뭐 나름대로 그 절충점을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예. 어제 이제 연합뉴스가 이렇게 그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또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 기자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그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검토를 하겠다. 그 조기 전대 그 백지화에 대해서 이 제로 그라운드에서 최고위원들에게 그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고자 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뭐 이런 접촉의 결과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순실이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에도 관여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부분도 역시 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예. 어제 이제 국회 그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박범계 의원은 이 최순실 씨가 그 지난 새누리당 그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현역 비례 세 사람의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될 수는 있겠으나 나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이 검찰에 그러면서 그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좀 파장이 좀 예상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야당도 말이에요. 지금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문재인 전 대표 문제 때문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이 야권 공조가 지금 굉장히 그 절실한 상황인데요. 예. 네, 이 뭐 오히려 뭐 빈혈의 요소도 이렇게 발생한가 싶은데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의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을 이제 문제 삼고 나섰고요. 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 유사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들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요. 이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 어제 오후에 그 브리핑을 갖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그 국민의당의 그 전략적인 목표로 삼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그 국민의당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그 국민의당 그 원내대책회의 그 발언들이 과연 국민의당의 그 공식 입장인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야권 공조를 흔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그 근거 없는 얘기까지 동원해서 상대 당을 흠집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예.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탈당, 새누리당 탈당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뭐 당을 떠나셨는데, 그죠? 예. 이정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을 때는 이쁨 받으려고 발버둥 쳐놓고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니 마치 자기는 관계없는 것처럼 한다. 자기를 업어준 등짝을 발로 걷어차는 배신의 정치다. 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이 대표의 말에 대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기대해야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과의 약속이고 예. 국민과의 의리입니다. 예. 지금 이정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배신의 정치인지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예. 결심하는 과정까지는 저도 밤도 새우고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요. 지금 결심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고 담담합니다. 이제 정말 국민을 향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이 국면에서 잘 판단해서 예. 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어제 탈당에 대한 이유는 쭉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근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가본 적 없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일단 두 가지일 텐데요.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예.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현재 지금 공직사회나 이 경제계는 이 참담한 상황은 둘째치고 과연 내일, 한 달 후, 세 달 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빨리 대통령의 직무정리를 시킨 연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의 조사, 연후에 헌법질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수 정당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지금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의구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믿고 담담하게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정당의 이념적 성격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 단독 보도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무성 의원과 최경영 의원이 만났다. 네. 그래서 비대위 구성이 어느 정도 이게 합의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보도도 단독 보도입니다만 확인이 필요한 네. 얘기입니다만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러면은 사실 후속 탈당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진행자께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예.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은 예. 그것은 그냥 과정상의 얘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 전체가 지금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되는데 예. 바로 새누리당이 모호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정치권이 이 탄핵 절차에 착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유승민 지난번 전 대표께서 예. 일요일 날이죠. 시국회의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예. 이 세 가지를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예.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그게 첫 번째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윤리 제소에서 출당시키자. 예. 두 번째는 야당하고 빨리 합의해서 탄핵 절차 착수하자. 예. 세 번째, 야당이 무조건 합의해오면 총리 임명하자, 그냥. 예. 야당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진행되면 사실 저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탈당할 이유도 없었는데 예.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 윤리 제소도 예. 사실 하세월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냥 속절없이 시간만 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계하고 공직사회가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게 시간만 그냥 보내서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 비대위를 꾸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 바로 야당 정치권 전체가 탄핵에 착수할 수 있는 분명한 서로 간의 입장을 이 선연히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 당내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분명한 입장 그것이 그냥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응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야죠. 저는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예. 정치권이 예. 탄핵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예. 뭐 종족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이 탄핵이라는 게 뭐 본인은 오늘은 이렇게 언론사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고 저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본인 입장을 선연하니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탄핵해야 한다라는 말만 무성할 뿐. 예. 이 피 같은 시간들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은 예. 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6명 정도는 지금 의원직은 아니죠. 전 의원 6분 정도는 추가 탈당했는데 의원분들 중에는 지금 몇 분 정도가 추가 탈당할 거라고 보세요? 예, 뭐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거는 거기 때문에요. 예. 다들 지금 이제 고심 중에 있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기관으로서 예. 지금 가장 요구되는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본인들이 예. 정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뭐 탈당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지금 제3지대 쪽에 계신 분, 예를 들면 정의화 전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이고요. 예. 저는 지금 저하고 남지사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탄핵 절차 착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3지대 분들보다는 일단 야당하고 얘기하고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당내에 있는 분들하고 탄핵 절차 착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집중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진행된 연후에 예. 탄핵 절차가 진행된 연후에 새로운 보수의 중심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 탄핵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총리 지명이 먼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꾸 탄핵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탄핵을 설령 이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황교안 총리 체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어가 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장이다 이런 비판도 많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제 우리 야당 의원님 특히 이제 국민의당 우리 뭐 대표나 여러분들도 만나 뵐 생각인데요. 네. 저는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그분이 설령 거국내각 총리 야당이 추천한 거국내각 총리가 아니더라도 과연 국정을 박근혜 대통령을 뭐 중심으로 위에서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서 일단은 탄핵부터 해야 된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높여서 탄핵 절차 착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말이에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 지도부가 날 회유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때로는 모욕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김용태 의원은 그런 거 겪으신 거 없으세요? 저는 전혀 전화 받은 바 없고요. 그 관심 바뀐가? 그게 의아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로서는 그런 전화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 얘기를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군요. 저는 그냥 쫓겨나 보기는 했었죠. 지난번 5월 달에 우리 단6신현장 내정됐을 때. 예. 그냥 그 회의 무산시켜가지고. 예. 저한테 사전에 얘기한 바도 없이. 그냥 제가 거기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적은 있어도 따로 저에게 무슨 같이 해보고자 잘해보자라고 하는 회유나 이런 그릇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말이에요.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탄핵 계속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내려오겠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개전에 정을 보여서 다른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그런 기대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위반했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단죄하는 절차에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검찰에서 일부 밝혀졌고요. 특검에서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분들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불면의 밤을 보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특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금의 이 무참한 상황들을 낱낱이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다고 평가되지만 초기에 많은 증거 연밀이 있었고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요. 다만 특검이 조사하는 거와 별개로 대통령 이외에는 그 누구도 다 조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그럼 검찰이 특검하고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검찰이 추락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탈당을 하셨죠. 지금까지 김용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페이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예, 요새 뭐 매일매일 초유의 사태를 겪다 보니까 벌써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데 벌써 수요일 아침이네요. 자, 7시 38분 0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 건 아닌데요. 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사고 여파 길어집니다. 올림픽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으로 정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던 국무회의 때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죠. 일단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그직에서 즉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국무위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발끈했다고 나선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현 시국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국무위원들은 지금 여기서 정치하냐, 대선 운동하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요. 예. 저는 국무회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주요 국정 현안을 다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정치적이고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늘 그야말로 거수기 같이 그냥 이 방망이만 치는 통과시키는 이런 국무회의를 사실 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박근혜 게이트만 하더라도 이게 물론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국무위원들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같은 공범인 거고 몰랐다면 그게 무책임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준열하게 사실 꾸짖었던 거고요. 또 민심을 지금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 즉각 사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저는 전달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예. 자, 그런데요.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도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도 지금 한쪽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결국 지금의 시국을 진보 대 보수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민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군사 비밀 정보 그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이 한일 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고 어찌 보면 정말 앞으로 향후의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협정인데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 국민적 그런 협의와 또 어떤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된 지 딱 한 달 만에,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 속에서 국민들의 반대, 특히 야당과 또
그 많은 지금 언론들도 대다수가 사실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실제로 그 한민구 장관 자신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어제 뭐 갑자기 통과시키는데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이런 반대가 많고 지금 그 국무회의가 벌어졌던 정무종합청사 앞에도 날밤을 새워가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일주일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내부 논의도 하고 좀 토론도 하고 국회도 좀 더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강제 저걸 한 거죠. 예.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저는 그런 이유가 거나 뭐냐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이 시국에 이 난국에. 글쎄요. 지금 방금 뭐 분석하신 것처럼 이게 그 사실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은 국민들 뭐 지난번 이 광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 국민들의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그야말로 뭐 제2의 을사늑약이니 굴욕적 매국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공박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야말로 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정치적 전환을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에 관해서 어떤 뭐 미국의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총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물론 어제 박원순 시장님도 황교안 총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총리는 일단 나중에 하고 탄핵부터 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자꾸 이렇게 논점이 이제 이렇게 분산되는 거에 대해서 예. 아마 야당이든 또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지금 국민들의 이 요구, 절대적 명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라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대통령 하에서의 국민일 수 없다. 예.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분노스럽다. 이런 감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다른 뭐 거국 내각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정치인들도 많았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사태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국민들이 또 더군다나 반대하는 이런 정책까지 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국회에서는 탄핵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죠. 탄핵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 사실은 총리 문제도 이제 연결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탄핵이니 이런 것 이전에 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그 책임이 1차적으로는 황교안 총리가 있고 예. 나머지 국무위원도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죠. 정말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내각은 도대체 뭐 했느냐, 국무위원들은 뭐 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거냐는 겁니다. 그럼 역대 비서실장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그 수석들도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안종범 또 우병우 다 이제 민정수석, 예. 이 정책기획수석, 예. 이런 분들이었는데 결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범으로 지금 구속도 되고 뭐 수사를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예. 저는 충신은 늘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까지 예. 그 지도자가 싫어하는 얘기까지 뭐 목숨을 걸고 정말 반대하고 말하자면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냥 그 앞에서 뭐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오히려 시행하고 이런 종범이 됐던 거 아닙니까?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아직 드러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예. 아마 앞으로 특검이 생겨서 정말 제대로 수사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 뭐가 드러나더라고요. 이번에 뭐 어느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또 제가 과거에 관여했던 아름다운 재단의 영화의 이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저 때문에 박원순과 관계된 것은 일체 안 된다. 그래서 그 영화가 어느 영화제 이 개막작으로 이렇게 상영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나서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국가가 완전히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운영한 그야말로 난맥이었다. 국정농단이 정말 모든 것에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있잖아요. 국정농단 말씀하셨는데 그 특검법안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 추천한 특검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 인선을 이걸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검법을 아무리 대통령이 제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우려가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안건이었는데요. 이 특검법의 공포에 대한 의견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법제처장하고 법무장관이 한마디씩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당이 추천하는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야당이 고발도 했는데 또 그 특검을 추천까지 하냐. 그리고 또 이 공정성 정치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민주당이 대통령을 고발한 당사자라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민심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형식적 논리로 지금 이걸 피할 수 있냐. 이 법안은 야3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도 합의되지 않았냐. 여야 합의가 만든 법안에 무슨 공정성, 정치적 편향성 이런 얘기를 하냐. 또 법무장관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 부정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리고 검찰 수사가 뭐 잘못된 게 있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따졌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